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지역 문학센터 특강을 맡은 홍순석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세상이 변했다라는 옛말이 실감나는 것이 바로 용인시입니다. 용인시는 2022년 1월 현재 인구 110만을 넘어선 특례시입니다. 이젠 외지인이 토박이 숫자를 훨씬 넘었습니다. 서부권의 인구가 용인시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었으며 대형 상가와 유통센터로 점철된 변화가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동북권의 처인구에는 세고성씨로 집성촌을 이룬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마을에서는 4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문중에 시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연마을에서는 선왕제와 산신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 도시에서 이같이 상반된 현상을 살필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나 동북권 지역에 첨단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지역의 전래문화가 소실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전통문화, 생태환경, 특산물을 바탕으로 지역 축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통해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증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정책이 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역 축제가 1200건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 축제는 37건입니다. 불행히도 용인시의 경우는 2020년도까지 지정된 축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용인시 당국에서 시민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축제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용인의 지역 문화 환경을 개관하고 민속 문화와 지역 축제 실태를 가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시의 문화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의 문화권은 크게 동서부로 양분할 수 있지만 좀 더 세분하면 4개 문화권으로 구분됩니다. 동북권으로 양지, 배감, 원산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으로 수지, 기흥, 구성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북권으로 이동, 남사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부권으로 모현, 포곡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인 시내 권역은 일제시대 행정구역 개편 시 형성된 지역으로 별다른 문화 특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다 2005년 9월 30일 행정구역이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3개구로 구획되었습니다. 수지구의 경우 문화권역에서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흥과 구성권역으로 형성된 기흥구의 경우는 문화권역에서는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향후 처인구의 변화는 용인의 문화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 문화 환경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용인시는 조선시대 전통교육기관으로 용인향교, 양지향교, 충렬서원, 신곡서원, 한천서원이 있었습니다.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현재 문정중학교의 전신인 명륜학원이 있었고 태성학원, 공립학교인 용인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950년대 문명퇴치를 위한 야학활동이나 1960년대
재건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 등의 명칭으로 개설된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점은 이 지역 교육문화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 현재 교육기관이 무려 193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103개교, 중등학교가 50개교, 고등학교가 31개교, 전문대 1개교, 일반 대학이 8개교나 됩니다. 가히 교육의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용인시에 소재한 문화시설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공연시설 등은 용인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백남준 아트센터는 세계의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내방하는 명소입니다. 용인시는 선사유적을 비롯하여 관박유적, 불교유적, 유교유적, 도요지, 고문원 자료 등 수많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재 지정 상황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2020년도 용인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가 63건,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57건, 용인시에서 지정한 향토 자료는 58건입니다. 이러한 문화 환경은 용인 특례시가 전통문화와 첨단 과학의 융합이 가능한 비전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본 강의의 핵심 주제인 용인시의 민속문화와 축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PT 자료에서 사진 자료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각 가정에서 모시던 가신들은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정초, 추석, 한시, 단오절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리는 것 외에도 각 집안에서는 조상신, 삼신, 성주, 터주, 어부이신, 조왕신, 칠성, 문신, 측신, 외양신에게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신들을 모시고 정성을 바치는 일은 주로 주부가 담당했으며 남자들은 각기 집안에서 모시고 있는 가신의 신체를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가정신앙에서 성주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이어 터주, 어비신을 모셨다는 사실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요소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성주입니다. 용인 지역에서는 특별히 성주를 최고의 가신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터주입니다. 주로 부엌 뒤, 장독대 옆에 신체를 모시면서 그 집안의 대지를 관장하는 터주에게 추수감사의 예를 표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보는 자료는 업갈입니다. 업이 신이라고도 하는데 용인 지역에서 업갈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주와 업갈이는 모양이 비슷합니다만은 터주보다는 신체가 크죠. 그 이유는 터주는 1년에 한 번씩 신체를 갈지만 업갈이는 이전의 것 위에다가 새 옷을 덮이는 형태로 추가되기 때문에 자연 커질 수밖에 없죠. 업갈이는 그 집에 거주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 터 안에 생존 공생을 하고 있는 모든 동물,
뭐 쪽제비라든가 뱀이라든가 쥐라든가 하여튼 그 집 안에 함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과 자연의 생체가 함께 공생한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지금은 억가리를 모시는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전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태 환경 측면에서도 충분히 제고할 여지가 있는 그런 민간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는 엄나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생소하지 않겠죠? 가시가 아주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잡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엄나무가 거의 각 집집마다 주로 지금 보는 것처럼 대들보 위에 걸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한약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신앙에 있어서도 엄나무가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보여주는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는 자료는 콧뚜레랍니다. 이미 농경사회에서 그 경제 활동이 변해져 있습니다만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소였습니다. 소가 있는 집은 부자였다고 할 수 있었죠. 이 콧뚜레는 새끼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 코를 뚫고 엮는 그러한 구속의 굴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말에 코가 낀다, 코 낀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받아질 수 있는 장치가 콧뚜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송아지가 콧뚜레를 하고 그 집의 모든 농사일을 다 도왔다가 어느 시점에서 세대 교체가 되겠죠. 어미소는 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소를 팔더라도 콧뚜레만큼은 넘겨주지 않고 집에 갖고 와서 저렇게 부엌의 기둥에 얹혀 놓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몇 가지 그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락을 같이 한 동물 소에게 정서로서 기억하고 싶은 그런 공감대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가 그 집의 부의 상징인 만큼 콧뚜레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도 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의 의미로도 있을 수 있겠죠. 여하간에 지금은 뭐 관광 그 점포에도 가보면 뭐 사용되지 않았던 콧뚜레를 파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 일부러 그러한 콧뚜레를 사다가 부엌 공간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 집에 부가 축적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의 뜻이겠죠. 여하튼 성주나 터주나 엎가리, 엄나무, 콧뚜레는 용인의 전통적인 그 가정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농경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인시에서는 이런 가정신 중에서도 특히 성주를 최고의 신으로 모셨다는 점이겠죠.
다음으로 용인시의 마을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지역에서 행해진 마을 신앙으로는 거리제, 산신제, 정제는 샘꽃, 우물고사라고도 합니다. 성황제 등도 있습니다. 거리제는 용인 지역 거의 모든 마을에서 행해졌으나 점차 쇠퇴해서 이제는 관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산신제는 대부분의 자연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용인의 경우 진산인 석송산을 비롯해서 부화산, 태화산, 수정산 등 자연 마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산마을에서는 지금까지도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되는 것은 기흥구의 고매동 대동산신제, 지곡동 산신제, 원산면의 모래실 마을 산신제, 비도마을 산신제, 양지면의 한터마을 산신제, 모연면의 상하부국 산신제 등은 오랜 전통을 이어온 마을 신앙입니다. 상하부국 산신제는 산제 절목에 의거해서 400년 이상 계승해온 용인 지역의 대표적인 산신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은 남사면의 산신제의 모습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의 산신제는 남자들, 특히 할아버지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남사면의 산신제에서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한 가정의 부부가 재관으로 선정돼서 산신제를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400년 전에 이미 금기시됐던 제사 영역에 이렇게 여성이 함께 제를 올렸다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사면에서는 1년 동안 그 집안이 화목하고 아무런 재앙이 없는 그 집에서 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선정해서 재관이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마을 신앙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자랑 삼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동백동 산신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백동은 현재 대도시 형태로 구성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동 바로 뒤에 산이 용인의 진산인 석성산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산신이 머물고 있다고 해서 동백동의 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그 전통적인 신앙이 지금 2020년도에 22년도에 행해지고 있을까 하는 의심점을 갖습니다만은, 이 가정신앙이든 민간신앙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또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 아마 첨단 시대에도 존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물고사인 그 정제를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1970년대 상수도 시설이 보급되면서 이제 우물고사 이러한 것들은 지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읍 천리라든가 이런 데서 마을의 지명이로 이렇게 남아져 있고, 일부 마을에서 공동우물을 메우지 않고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조차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황제는 개인이나 한 집안이 단위가 돼서 치성을 드리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남사면 완장리의 매능골의 곤양배씨 가문에서는 느티나무를 신목으로 정하고 돌무더기 대신 당집을 지어서 선황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모현면 일산리 모산에 있는 성남당은 지금까지도 모습이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기흥구 구갈삼동, 지금 갈곡마을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느티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매년 선황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매산리 상촌마을 죽순곡에 또 박수곡에 선황당이 남아 있습니다. 죽순곡의 마루에 지금도 제단이 있고 인근에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무속신앙으로서 성황굿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현면 일산리 하마산 선황당에서는 이 무당 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황굿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치성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바로 모현면 매산리의 선황당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유림동의 선황재단을 보고 있습니다. 용인의 특징적인 마을 신앙으로 상하동에 할미 지석제가 있습니다. 그 마을 자체도 지성리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인돌을 신체로 삼아 지성리 마을 사람들이 마을 신앙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드리던 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지석제 보존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석제 제사를 지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도로 확장으로 고인돌이 이권되면서 할미 지석제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용인시의 민속놀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인 지역에 전승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줄다리기, 거북놀이, 달맞이, 장치기, 지신밟기, 지경다지기, 농악, 답교놀이, 농기싸움, 제도듭놀이 등이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인근 타 지역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민속놀이는 답교놀이, 동해놀이입니다. 줄다리기는 용인 지역에서는 대부분 음력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마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사면 복무리 마을에서는 지금까지도 줄다리기가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 숙종 때부터 전해온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초원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우 오래 전부터 성행했던 놀이였음이 분명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용인 각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행해졌다는 것을 지금 사진 자료에서도 볼 수 있죠. 산정동 줄다리기의 모습입니다. 엄청 큰 줄이기 때문에 장정들이 있지 않으면 실시하기 어렵죠. 안타까운 것은 남사면 산정동에도 젊은 층이
많이 있지 않아서 아주 힘겹게 임금 부대의 장정들을 도움을 받아서 할 정도이지만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이동읍 삼배울 줄다리기의 모습입니다. 어둔이 줄다리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죠. 다음으로 사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보리타작할 적에 탐행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탐행놀이는 한때 단절되었다가 이 민속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김문향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보존회를 구성해서 그 탐행놀이의 맥락을 지금까지 개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해놀이라는 것이 용인 지역의 특징적인 민속놀이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바로 그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각 가정의 무탈을 빌면서 하던 대동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는 것이 바로 용인 한터의 동해놀이입니다. 경기 민속 경연대에서도 수상한 바 있는 용인의 대표적인 민속 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형체를 복원하지 못한 채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모현 지역의 답교놀이는 중요한 그 마을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모현면 왕산리에서 농원리로 이어지는 교량은 지금도 남아져 있는데, 아마도 그 다리 위에서 행해졌던 놀이가 답교놀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통문화 복원 차원에서 함께 재현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의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마을 공동체의 유대를 위해서 거북놀이라든가 복절이, 터줏가리 등 세시풍속이 함께 전하는 민속놀이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도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의 문화축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 문화환경이 우수한 편이나 문화행사나 지역축제는 오히려 열등한 편입니다. 이천시의 도자기 엑스포, 안성시의 바우더기 축제, 수원시의 화성문화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모의 축제를 지향하고 있는 데 비해 용인시는 아직까지 주목되는 축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가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전통문화 축제로 포음문화제가 매년 실시되고 있어서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을 가진 용구문화제는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의 날 행사로 흡수되어 쇠퇴일로에 있다 하겠습니다. 용인시의 문화행사나 축제는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여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고 있는 것은 포옹 문화재의 첫 장을 알리는 취재 재래학의 모습입니다. 타 지역에서 살필 수 없는 규모와 또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옹 문화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포옹 선생이 개성 선주교에서 돌아가시고 잠시 풍덕에 안치되었다가 조선 건국 후에 신원이 복원되면서 용인이로 이렇게 시신을 안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멘트를 재현한 것이 바로 천장 행렬입니다. 아마 이 상여의 시신을 모시고 용인까지 와서 지금의 포옹 선생 묘소에 안장하기까지는 많은 전설과 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역의 문화재로 이렇게 재구성된 것이 포옹 문화재이고, 이제는 용인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인 민속문화 중에 처인성 문화재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인성 문화재는 용인의 그 역사적 사실, 즉 처인성에서 몽고군을 물리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해서 구성된 축제였습니다. 아마 처인이라는 명칭과 함께 아마 처인성 문화재는 용인시의 또 대표적인 역사 콘텐츠로서의 축제로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 바로 몽고군 침입 당시 승장인 김윤우 장군이 개선하는 모습을 이렇게 재현한 그 시가 행진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용인시에서 또 대표적인 축제로 할미성 대동문화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산신제에서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 석성산, 용인의 진산입니다. 그 석성산에 그 할미 신앙을 모태로 해서 용인의 무속 신앙이 자리 잡았고, 그 무속 신앙이 마을의 대동제와 결합이 돼서 대동굿 형태로서 재구성된 것이 할미성 대동굿입니다. 이 할미성 대동굿은 현재 용인시 민속문화재 1호로 지정되고 있고, 매년 이 대동굿 문화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면의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용인 지역의 마을 신앙과 마을 주민들의 결합을 이룬 좋은 모습으로서의 전통 문화재로 재인식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최근에 배감계 백중문화재가 이렇게 재구성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용인시의 그 백중문화재는 다른 문화재들이 주로 5월달, 10월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백중은 7월 보름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여름날 그 노동의 쉼의 공간에 그 타이밍에서 쉬며 놀았던
그 형태를 우리가 재구성해서 백중문화재를 백암 주민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용인의 그 씨름단 있지 않습니까? 백암 씨름단도 바로 백중문화재와 함께 용인시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그 축제 문화의 요소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축제 문화는 이렇게 전통적인 그 문화 축제 외에 뭐 예총을 비롯한 여러 개인 단체들이 비록 규모는 작으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뭐 축제가 뭐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특례시에 맞는 국제 규모의 축제가 개발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적은 자료나마 용인시의 민간신앙, 가정신앙, 그 다음에 민속 축제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동영상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역상 같이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용인시는 자연 지리적, 경제적, 인문적 환경이 규모의 면에 있어서 이천 안성시에 비해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축제의 규모는, 또 그 인지도는 매우 열등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이질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수지구와 기흥구가 처인구와 변별적인 우리 역사 또는 문화 환경, 그런 점에서 이질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용인시가 110만의 특례시를 창출한 시점에서 단순히 도농복합도시의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인구와 수지 기흥구가 각 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는,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별적 요소를 서로 인정하고 동서부권의 이질적 요소를 합하는, 조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용인은 6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대 이후 용인은 반도체의 최첨단 도시입니다. 바로 전통 문화와 IT 최첨단의 도시라는 그 두 가지 코드를 잘 조화해서 과거와 미래의 비전이 융합하는 그 도시에 맞게끔 우리가 축제, 특히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고 창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용인 지역의 민속문화와 축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제 문화에서만큼은 여러 시민과 함께, 행정당국과 함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이걸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이제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